지금 주식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둘로 나눠집니다. 대체로 요약을 해보게 되면 경제 변수와 관련한 부분들은 좋지가 않고요. 그 대신에 비경제 변수와 관련한 부분들은 상당히 양호한 형태로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건이 어떻고 이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주식시장,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보시면 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진단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9월 달에 이제 그 10월 10일에 있었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기대가 사실 9월부터는 주식시장의 강세 요인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조금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이번 10월 초반까지도 좀 지속이 됐었는데 10월 달 들어와서 좀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가 이런 외생적인 불안 요인들, 뭐 미중 무역 분쟁이나 브렉시트나 노딜 브렉시트 우려나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가 됐는데 경제 쪽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과 중국 쪽에서 좀 세계 경제를 끌어가는 이 G2 경제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물론 이런 그 경제 이런 악화가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간 지속된 데 따른 후유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면은 지금이 최악이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경제 지표가 당장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 그동안 우리가 10년 가까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좋았던 세계 경제가 좀 약화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점증하고 있다는 게 네. 이런 주식시장 강세의 어떤 발목을 조금 잡으면서 시장에 이렇게 좀 주춤거리는 네. 흐름이 우리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좀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벤트와 관련한 부분들은 괜찮고 대신에 이제 경기 변수와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약세고 이렇게 이제 요약이 돼 볼 수 있을 텐데요. 경제 변수와 관련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여쭤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이 3분기 GDP를 발표했는데 6.0%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제 5%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5%대와 6%대는 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6%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1992년 이래로 27년 만에 가장 낮은 거니까 92년이 보면 천안문 사태가 나고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아마 그 효과가 영향이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들일 텐데 중국 경제 지금 상황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중국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제일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3분기 중국 GDP는 이제 중국 정부가 올해 목표를 제시했던 게 6.0에서 6.5니까요. 예. 물론 하단은 채웠다. 예, 하단에 이제 도달한 거죠. 물론 이제 그 목표가 연간이기 때문에 좀 6%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상반기에 기록한 게 있어서 그렇죠. 연간 GDP 성장률은 6%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이제 6%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2015년, 16년에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중국 경제가 나빠졌을 때 글로벌 자금이 중국의 어떤 외자를 유출시키고 금융 불안으로 연결됐던 그런 안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6% 성장을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면은 그러한 어떤 나빴던 경험이 다시 재현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 우리가 미국 경제와 더불어서 중국 경제 성장률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부담이 되는 점은 먼저 이 중국 경제 성장률의 내용이 그렇게 아주 우리가 6%로 떨어졌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좀 더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게 조금 부담은 됩니다. 내용이 어때서 그런가요? 먼저 이제 이 산업별로 본다면은 3차 산업 성장률이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2차 산업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서비스업 성장률은 좋아졌는데 제조업 성장률은 계속 떨어졌다는 건데요. 중국 정부가 이렇게 부양책에 나서면서 이 서비스업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뒷받침하려고 하지만은 역시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인한 이 제조업 성장률이 이런 어떤 정부의 부양 정책만으로 이걸 이겨내기 어렵다는 점을 한 가지 보여줬고요. 네. 동시에 이제 이 지출 분별 그러니까 소비나 투자나 순수출 성장 쪽에서도 이 소위 말해서 소비와 고정자산 투자의 성장률이 더 이상 기여가 못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주목했던 것은 이게 다 전년 동기비 증가율이기 때문에
작년도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가 좀 약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예. 올해 3분기부터는 이제 기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전분기비로 이게 행보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비가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전분기비 모멘텀이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조금씩 3분기에 악화되고 있다. 예. 이런 두 가지 점을 감안하면은 문제는 이제 그 3분기를 경제가 나쁘더라도 지금을 저점으로 해서 좀 회복된다라는 기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이 나타났다는 게 예.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3분기 GDP의 어떤 내용에서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중국 증시 역시 이제 가장 큰 핵심적인 동력은 이런 어떤 중국 경제 성장의 약화를 초래한 미중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소가 된다. 소위 말해서 빅딜이 타결이 된다면은 중국 경제 성장세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1차 합의를 만들었지만은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소리는 다시 말해서 앞으로 미국이 부과하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는 유예될 수 있지만은 기존에 부과됐던 관세는 과거로 이렇게 복원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지금 부과되고 있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가 중국 경제에 대한 부담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중국 증시 역시 아직도 기대가 남아 있어서 버티고는 있지만은 추가 상승하기에는 좀 제한이 되는 박스권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3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질적으로 별로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니다. 제조업은 상당히 약해지고 서비스업이 그 부분을 조금 커버를 하긴 했지만 작년도에 낮아졌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생각했을 때는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영향으로 해서 주식시장도 당장에 크게 올라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또 하나 그 지난주 특히 주말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브렉시트 부분입니다. 그 초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을까 아니면 통과 아니면 부결이다.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보류가 돼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이행 방안을 만들 때까지 투표를 하지 않는다 형태가 됐는데요. 브렉시트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까요? 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어떤 그 안전장치 없이 그러니까 예. 이행 방안이랄지 이런 큰 어떤 EU와 이제 영국 간의 어떤 합의 없이 어떤 대책 없이 이렇게 브렉시트가 이루어지는 소위 말해서 노딜 브렉시트가 브렉시트? 가장 큰 우려되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영국과 이제 유로존 성장률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우려인데 일단 저는 한 고비는 그 문제는 좀 넘어갔다라고 통과합니다. 물론 네. 지난주 주말에 영국 하원 의회에서 영국과 EU가 합의한 이 하이브리드 해법이라는 거죠. 영국과 EU 간의 두 개의 관세를 국경을 놓는 이 해법을 통과시키지는 못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노딜 브렉시트가 우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요. 어쨌든 합의안이 영국과 EU 안에 나왔고 영국 하원 내에서도 최악의 경우에는 조금 내년 1월까지 지연되더라도 이게 합의가 돼서 통과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10월 말에 생길 수 있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이제는 상당히 경감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은 크게 우려하는 요인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브렉시트 방안이 그 투표에서 통과됐을 때 많이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금세기 들어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다.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 그 얘기가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3년 반 동안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헤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인간이 얼마나 현명해질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서 여쭤보게 되면요. 선행지수, 9월달 선행지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전월보다도 0.1% 떨어져서 111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보게 되면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선행지수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들도 좀 위축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요. 그 미국 경기 둔화 이 부분들에 대한 전망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예,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이 경기 선행지수의 구성 항목을 보면은 지금 조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소비 심리도 그렇고 특히 제조업의 신규 주문 같은 제조업 쪽 약한 부분들이 지금 선행지수 항목에 지금 그 비중들이 크기 때문에 이게 2개월 연속 이제 전월비 하락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전년 동기비나 이런 쪽으로 본다면은 선행지수 하나만 가지고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로 간다 이렇게 예고할 수 있는 그 우려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역시 이제 가장 큰 거는 올해 우리가 10월 초에 봤던 ISM 9월달 제조업과 비제조업 지수에 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목격하고 있는 것은 소매 판매가 지난주에 지금 가장 큰 폭으로 전월비 그렇죠. 0.3%라는 0.3% 7개월 만에 감소를 했고요. 우리가 미 소비 경기를 대표하는 지표로 보는 핵심 소매 판매, 즉 다시 말해서 전체 소매 판매에서 자동차와 유리를 제외한 소매 판매도 전월비 보합에 그치면서 3월 이후에 월 평균 0.7%씩 증가했던 모습에서는 9월 달에 상당히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은 9월 미국 소매 판매 감소의 상당 부분이 그런 변동성이 큰 자동차나 내지는 이제 계절 9월 달에 이렇게 허리케인 닥치면서 이런 그 건자재 관련 쪽 내지는 이제 유가 하락했다는 유류비의 하락이니까 이런 것만 놓고 보면은 아직은 9월에 이 미 소비 경기의 부진이 소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운데 워낙 중요한 게 미국의 소비 경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그렇죠. 조금 부담을 주는 게 이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물론 7, 8월은 상향이 됐지만 9월 달이 지금 13만 6천 명에 그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고용이 계속 위축이 된다면은 이런 일시적인 소비의 위축이 아니라 계속 미국의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이 소리는 다시 말해서 미국 경제가 제조업이 좀 둔화가 되더라도 이 고용과 소비의 선순환을 통해서 비제조업, 특히 서비스업이 경기를 뒷받침해 왔다는 건데 이 구도가 깨진다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 밑으로 내려가서 소위 말해서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1% 내외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확정적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간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앞으로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고용이 무너진다면 그런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줄 수가 있고 또 이 고용을 결정하는 게 결국 미국 기업들의 채산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3분기 미국 기업 이익들이 특히 이익 마진으로 표현이 되는 매출액 순이익률이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 줄지 아니면 이게 계속 떨어진다면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2020년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는 조금 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과 중국 모두 아직까지는 침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앞으로 조금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조금 점증하고 있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주식시장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는 조금씩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주목하는 상황이다로 보여집니다. 이 현재 상황이. 아직까지는 뭐 일부 변수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둔화된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어렵지만 결국 고용과 소비 이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결정이 될 텐데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또 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연준이 시장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형태의 정책 결정을 내렸던 적이 없는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이제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이런 상태인데 금리 인하 가능성 거기에다가 연말에 또 한 번 더 이런 가능성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얼마 전에 바로 이제 10월 16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번 10월 말에 있을 FOMC 회의의 밑자료인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략 9월부터 10월 초까지의 미국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미 연준의 지역연 12개 지역의 경기 판단을 평균한 건데요. 조금 상당폭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초 경기를 판단할 때만 해도 미 연준은 미국 경제가 영어 단어로는 모더레이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완만한 확장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 10월 베이지북에서는 소폭 하향된 슬라이트리 완만하지만은 조금 더 낮아진 상태로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고 표현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그 기업체들에게 물어본 결과 아직까지 경기 확장이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에 미국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라고 보는 기업체들의 이 반응이 조사가 훨씬 많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은 연준이 조금 경기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미 연준은 금리 인하를 3차례 했지만은 다 지금 미국 경제는 좋은 상태에서 그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이 방어적 성격, 보험성 인하다라고 강조를 해왔었는데 그렇죠. 이 미 연준의 경기 판단이 조금 아래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제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어떤 금리 인하로 성격이 좀 바뀔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보여줬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특히 이제 파월의 발언을 보면은 우리가 보험성 인하라고 얘기할 때 3번 정도의 인하는 계속할 수 있다라고 암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10월 달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 연준이 계속 이렇게 보험성 인하라는 걸 강조한다면은 12월부터는 동결적으로 가면서 그렇게 된다면 이번 10월 말 FOMC 회의에서 금리는 25bp 인하하되 앞으로 금리 정책은 동결적으로 간다라는 어떤 가이던스 상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경기에 대한 판단을 계속 이렇게 조금 하향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은 10월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경제 상황을 지켜보겠다. 경제가 나빠지면 계속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시장에서는 반반을 놓고 있는데 제가 보는 미국 경제의 판단이라면은 미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멈추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예. 그런 정도로 지금 역시 조금 더 봐야겠지. 고용과 소비를 조금 더 봐야겠지만은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은 미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지속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생각은 10월 달, 이번 달에 금리 인하는 뭐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부분들이 관건인데, 앞으로 나오는 변수들을 조금 더 봐야 판단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